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매직입니다. 오늘은 모든 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빅테크와 마이크론을 포함한 여기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했고 7% 가까이 하락했던 테슬라는 2.46%로 상승 마감하였으며 여기 원유 섹터 또한 가파르게 떨어지는 달러 지표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는 페트로 달러이고 달러의 약세는 원유의 수요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S&P 500은 3,800을 뚫고 올라가 3,914까지 올라와 주었습니다. S&P 500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주가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흐름이 추세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 우선 이번에 중요한 지표 4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in Non-Farm Payrolls, 실업률, 급여를 의미하는 Average Hourly Earnings Year over Year, 그리고 ISM Service Index입니다. 가장 먼저 여기 Non-Farm Payrolls가 22만 3천이 나오면서 기대치였던 20만 3천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여전히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업률은 70만여 개의 일자리가 더해지면서 3.5%가 나왔고 여전히 경제는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그 이후부터입니다. 여기 급여를 의미하는 Average Hourly Earnings Year over Year는 5.0%라는 예상치 대비해서 4.6%가 나오면서 급여 인플레이션이 조금 사그라드는 모습을 한편으로 보여주었고 ISM Service Index에서는 무려 49.6이 나오면서 예상치인 55보다 한참 아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으로 경제가 강하다고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Change in Non-Farm Payrolls와 실업률의 지표 등을 전부 덮어버릴 수 있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ISM 서비스 인덱스가 10시에 나오면서 이렇게 10시를 시작으로 해서 달러는 매우 민감하게 아래로 하락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가 하락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러가 약해진다는 것은 금융시장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덜 긴축적인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당연히 주식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반응일 뿐 사실 정말 거시적인 분석을 하려면은 단면적으로 하나의 데이터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을 단순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서 보여주는 의미를 읽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서 돈을 다 잃은 뒤에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은지 읽어나가는 것이 진짜 거시경제 분석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여 개 이상의 곳에서 유료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드리고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제 의견과 앞으로의 전략 또한 자유롭게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0월 26일 날 시작으로 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보잉을 대상으로 분석을 드렸고 10월 26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S&P 500이 단 1.59% 증가하는 동안에 보잉은 60%의 수익률을 갱신하는 등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엔비디아라던가 빅테크, 테슬라 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수차례 보잉에 대한 전략과 계획 등을 분석을 따로 드렸는데요. 보잉과 같이 시장에서 한때 외면을 받고 있었던 종목을 대상으로는 제가 하루 종일 분석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봤자 시장에서 외면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뷰가 전혀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않고 오로지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이며 앞으로 보잉에 대한 대응 계획 또한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60%가 오른 상황에서도 대응 계획만 제대로 잘 잡혀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쉐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거시적인 지표로 돌아왔는데요. ISM 서비스 인덱스가 나오면서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데이터 결과에 따른 단기적인 주가 상승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ISM 서비스 인덱스만 가지고 추세가 바뀐다고 생각하고 큰 돈을 때려놓고 장기 투자하시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여기 하얀색은 ISM 서비스 인덱스이고 POP 레이트는 S&P 500의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의 지표를 보면은 얼마나 밀접하게 ISM 서비스 인덱스에 따라서 S&P 500의 성장률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SM 서비스 인덱스가 오르면 성장률은 오르고요. 떨어지면 떨어지고 있죠. 어제 ISM 서비스 인덱스가 이렇게 49.6을 보여주면서
크게 하락하였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S&P 500의 어닝 또한 더 아래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S&P 500의 어닝은 229.91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CPI가 오르면은 성장률도 그와 맞춰서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닝의 성장률은 물가 성장률도 포함되어 있는 노미널 기준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으면은 예상 수익률 또한 함께 하락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예상 어닝, 즉 예상되는 실적 또한 하락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ISM 서비스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떨어진 성장률에 맞춰서 당연히 S&P 500 어닝 또한 하락하게 됩니다. 주식에 있어서 불변의 법칙은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입니다. 실적이 떨어지면은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니 단기적으로 ISM 서비스 인덱스의 하락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하락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준의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이 여전히 긴축적이라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 긴축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려온 Chicago Fed National Financial Condition Index입니다. 한국에서 거시경제를 다루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설명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명도 보지 못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수치가 0 이하이고 이렇게 아래로 하락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긴축성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치가 0 이상이며 올라간다는 것은 긴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P 500이 이렇게 하락한 것은 코로나 때 많은 QE로 인해서 긴축적이지 않았던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렇게 긴축을 해왔고 그것에 따라서 이 수치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다시 상대적으로 이렇게 긴축도가 떨어지면서 반대로 이렇게 랠리를 보여주었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0 아래로 충분히 긴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ISM 서비스 인덱스가 하락해 주었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긴축적이지도 않은데 금리를 동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단기적으로 bad news is good news이지만 연준이 2월, 3월, 5월 각각 0.25%씩 금리만 올리면은 Federal Funds Rate는 4.33%를 기준으로 해서 5.08%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악재를 모두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주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Fed Funds Future Rate는 5.2%를 반영하기는커녕 지금 고작 4.57%밖에 반영을 해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2월, 3월, 5월 달에 각각 0.2%씩 올림에 따라서 이 수치는 결국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황색 차트인 2년 국채금리 또한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2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10년 국채금리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그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하게 되겠죠.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은 기뻐할 만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재입니다. 이제 추세가 바뀌었으니 들어갑니다라는 말은 적어도 이러한 양상을 볼 줄 안다면 쉽게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봅니다. 항상 조심히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구독자분께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엔비디아는 다시 PE 멀티플 44의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2023년 순이익 성장률이 26%만큼 빠져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엔비디아의 이러한 44라는 PE 멀티플은 지탱이 되기 쉽지 않은 고평가라는 말과 함께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